어, 오늘 강의에서 시작할 부분은 Depletion Approximation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Depletion Approximation의 기본 컨셉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탈 세미컨덕터 접화를 보면 여기 EF가 EC 근처에 있으니까 N타입이고요. 이렇게 메탈과 반도체를 붙였을 때 반도체와 메탈 사이에 이람수 워크 펑션의 차이가 있으니 전자가 한쪽으로 든 이동을 해서 이퀄리브리움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 상태를 페르미 레벨을 보면 원 시스템, 메탈과 반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고 평행에 놓였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단 하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어림짐작한데 얘는 샤키 다이오드 접합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가 메탈로 넘어갔다는 의미는 어, 반도체 쪽에는 더 이상 일렉트론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자가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은 메탈하고 반도체 이 접합면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녀석도 가나요? 그 뒤에 있는 녀석도 가나요? 계속 간다면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다 가나요? 그러면 N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등등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여기 접합면 x 이퀄 0에서부터 x 이퀄 x 서브 n, xn이 되는 지점까지를 잘라서 거기까지가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휘는 곳이니 여기 이제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을 테고 여기까지는 전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x가 xn보다 큰 이 안쪽 영역, 나중에 벌크 영역이라고 이름 붙일 텐데요. 이 벌크 영역에서는 전자가 있다. yes, yes, 있습니다. 이게 있게 되는 거는 이 도너 때문이죠. 그래서 도너 하나에 자유전자 하나 나와서 이 벌크 영역에는 뉴트럴 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쌤쌤이가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x가 0과 xn인 이 지점 사이에서는 모든 전자가 반도체에서 메탈 쪽으로 다 넘어갔다, 확산되어 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에는 틀린 얘기입니다. 엄밀히는 이렇게 뭐 물을 칼로 베듯이 딱 잘라서 x 이퀄 xn인 요 지점까지 거기보다 조금 작으면 노 일렉트론, 조금 크면 일렉트론 있어.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메탈과 반도체 접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근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근사 방식을 공핍층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디플리션에 어프락시메이션을 줄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공핍층 내, 즉 x 이퀄 0부터 xn까지인데 요 폭을 W라고 합니다. 보통 반도체 소자에서 폭을 width라고 하고 글자만 따서 W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0부터 W인 지점까지는 노 일렉트론이고 하지만 디플리션 영역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예스 일렉트론이니까 이게 차지 덴서티죠. 차지 덴서티는 뉴트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으니까 결국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핍층 안에는 전자가 없는 대신에 남아있는 게 뭐냐? 이온화되어 있는 실리콘과 결합해서 움직일 수 없는 도너가 있겠죠. 하지만 N형 반도체라고 해서 억셉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억셉터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 값은 워낙 ND보다 작아서 무시할 겁니다만 여기는 친절하게 다 쓴 겁니다. 어쨌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QND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핑은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다. 즉 ND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라고 할 겁니다. 균일하게 도핑이 반도체 전 영역에 됐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지 덴서티를요, 위치에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이퀄 0에 맞추어서 네, 위에 x 이퀄 xn에 맞추어서 그 폭을 w라고 하고 그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요 지점이죠. x 이퀄 xn에서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상수값인 QND로 차지 덴서티가 만들어져 있고 그거보다 조금만 넘어가면 0입니다. 0.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스텝 펑션입니다. 계단 같죠, 계단. 네. 깎아지는 절벽처럼 계단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는 그러면 어떻게 차지가 분포되느냐? 실제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만 보면 요만큼 면적하고 요 면적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밑에 있는 전하량을 들어가지고 여기다 꼭 박아 넣으면 어, 이런 스텝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폴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굿뉴스는 우리가 공부하는 MS는 결국 이 접합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합면으로부터 그냥 대략 떨어진 요 정도 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피직스, 물리 현상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뒷면에서 일어나는 뭐 약간의 오차들은 그렇게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MS 다이오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만큼의 플러스 전하가 반도체 쪽에 생겼습니다. 이유는 도너 때문이죠. 그러면 분명히 MS 시스템에서 이 플러스에 대응하는 만큼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실제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갔으니 여기가 상대적으로 음의 영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놈들은 메탈 안에 여기에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반도체 쪽에 플러스 전하를 띠면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들은 다 이쪽으로 달라붙을 겁니다. 달라붙어서 여기 x 이퀄 0이라는 ms 표면에 바짝 붙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전자가 층을 만들어서 두께를 가지겠죠. 즉, 뭐, 마이너스 xm이라고 할까요? 0부터 마이너스 xm 사이에 전자층이 생길 텐데, 표면에 바짝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뭐, 두께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요 가로 폭이 없습니다. 폭은 0이고요. 높이는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수학에서 쓰는 함수가 델타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x 이퀄 0에서의 값은 무한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무한대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면적하고 같겠죠? 그래서 뭐 QND W 곱한 만큼의 단위 면적당 전하량으로 표현해 주면 될 겁니다. 어쨌건 이 높이가 이 면적이랑 같은데 이 가로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0인데 높이가 얼마다라고 해서 면적을 0 곱하기 높이 하면 0이 나오니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수학 시간에 델타 펑션에 대해서 자세히 성질을 이해하면 좀 더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될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전자가 표면에 바짝 붙어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학적 도구는 델타 펑션이고 이렇게 화살표로 델타 펑션을 표시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표면에 붙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차지 덴서티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ms 특히 샤키 다이오드 접합해서 그 상황을 표현했고 핵심 아이디어는 엽니다.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 덴시티 플러스에서 차지 덴시티 값을 이렇게 상수함수 0, 스텝 펑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 무너지면 뒤에 배우는 PN 접합도 무너집니다. 잘 쫓아오기 바랍니다. 내가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했던 건 MS 컨택에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평형 상태에서 그린 다음에 그로부터 차지 덴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X에 대한 함수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배운 이 X에 대한 함수로 쓴 차지 덴서티 플러스 가지고 무엇을 도출할 거냐인데요. 차지 덴서티 롤을 가지고 전기장을 읽어낼 겁니다. 그 다음 전기장을 이해한 다음에
전압 포텐셜을 읽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로부터 에너지, 이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값을 이해낼 겁니다. 그래서 rho, 전기장, 전압, 에너지. 이 네 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일렉트로스태틱스 해석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 요 사이사이 화살표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 상관관계, 전하 밀도와 그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전기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전기자기학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보통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밖으로 막 전기장이 뻗어나갑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밖에서 있던 전기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근처에 붙여놓으면 이런 형태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끄었다는 거는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이러면 복잡하니 우리 수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S면 그냥 요것만 갑니다. 이게 전기장입니다. 그리고 X 방향 성분만 있다라고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전체 시스템 내에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면 그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고 이 전기장이랑 이 값이랑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이 전하 밀도 로랑 이 둘 사이에 이하고 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예전부터 궁금해했고 그 결과가 포화송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전기장을 위치에 따라 변화시켜 봤더니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 전기장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더니 이 방향이 X입니다. 얘가 뭐랑 상관이 있냐? 여기에 얼마의 전하량이 밀도 있게 뭉쳐 있느냐 하고 비례하더라. 상식적으로 봐도 플러스 전하가 많아지고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는 전기장은 세지겠죠? 근데 그 세지는 게 기울어진 정도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례상수가 요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유전 상수값이 실리콘이라서 뭐 반도체 S라고 쓰기도 하고 실리콘이라 쓰기도 합니다. 퍼미티비티라는 컨셉인데 전기를 얼마나 유도해내느냐 이 컨셉인데 이게 한국말로 유전 상수라고 하거든요. 상수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 상수값인데 전기장을 얼마나 유도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상수값이 좋으면 동일한 전하를 줬을 때 훨씬 큰 전기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제일 안 좋은 유전상수 값을 가지는 물질은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에 전기 잘 안 통하죠. 물론 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공기를 뚫고 지나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에어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진공 상태다. 백큐으로 보고요. 입실론 나스로 표현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실리콘의 유전 상수 값은 어떤 관계입니까? 실리콘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앞에다가 얘가 이제 기준값이 되어서요. 그 기준값 대비 얼마나 이 렐러티브입니다.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 얘가 한 11.9 정도 나옵니다. 뭐 10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많이 쓰게 될 SiO2라고 하는 절연체는 유전 상수 값이 3.9 됩니다. 입실론 R이. 적당히 4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전 상수값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꼭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어, 놀고 있는 요 물질의 상수값하고 상수값이 요 관계식의 비례상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전기자기학 시간에 정말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2차원, 3차원으로 확장도 할 것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들고 온 다음에 그럼 요 차지 덴서티는 앞에서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쓴 대로 Q 곱하기 ND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때 뭐 이건 미적분학을 뭐 설령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 이 일렉트릭 필드는 X에 대한 함수인데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상수가 나왔어요. 한번 미분을 해서 상수가 나온다는 거는 원래 자기 자신은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AX 플러스 B형, AB는 상수입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였을 겁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즉 X에 대한 변화량은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 요게 미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거를 뭐 유창한 말로 퍼스트 오더,
한 번 미분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선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리니어, 미분 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리고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x가 바뀌었을 때 y 값이 얼마나 바뀌느냐의 값은 요 앞에 있는 기울어진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원래의 yx 값, fx 값, 여기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 ex를 구하면 되니, 뭐, 구해보면 되겠죠. 미분해서 요 입실론 s 분의 로니까, 입실론 s 분의 로 자리에 q n d를 넣은 겁니다. 됐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어서 나오면 플러스입니다. 그럼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 E는 마이너스 입실론 S 분의 플러스를 합시다. X 더하기에 부정적 분상수 C가 붙을 텐데 이거 어떻게 쳤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씁시다. X 이퀄 XN에서 전기장의 값은 X 이퀄 XN의 전기장의 값은 0입니다. 근데 이제 XN 자리 대신에 공핍층에 폭 W를 쓸게요. 그럼 여기다 W를 대입을 하면 요 값은 여기 W를 넣었으니 0입니다. 그럼 C는 구할 수 있겠죠? C는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QND W입니다. 이걸 다시 여기 대입하고 어, QND 나누기 입실론 S를 공통으로 앞으로 묶고 마이너스 또 끄집어내면 위에 있는 이 식이 나옵니다. 이럴 때 제가 사용한 여기 있는 이런 거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기장의 변화 구간에 경계에 있죠, 경계. 그래서 이런 것들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찾게 되는 근원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W 공핍층의 엣지인 x 이퀄 xn에서 전기장애 값이 0이다. 차지 덴서티도 0이다. 라는 근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썼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히 줄어서 이렇게 갈 텐데 그럼 이거 아마 수학적인 식으로 쓰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 걔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미분에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나오는 솔루션은 아마 이런 1차 함수가 아닙니다. 해보면 a 엑스포넨셜 플러스 x도 있고 b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도 있습니다. 이거 복잡해져요. 이러면 뭐 복잡해. 그러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를 지금은 결과인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직선 찌끄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면 이 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도 싫어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때려치고 자 그냥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쓰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들어가죠. 미분하면 1차 함수 나오죠. 그러면 전기장은 이렇게 그립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MS 컨택의 정확한 전기장, 요즘에는 측정 장치들이 좋아져서요. 전기장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잘하시는 분이 연세대에 계세요. 물리학과에 계신데 그 교수님이 만든 거 보니까 진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TN 접합의 전기장이 어디에 생기는지 다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작은 크기의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재료 안에 내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걸 직접 측정할 도구들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전압을 주고 전류를 흘려서 DC 특성이 어떻고 전압에다가 굉장히 교류 신호를 넣어서 캐파시턴스 성분도 읽어내고 뭐 그 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메저먼트, 인스펙션 하는 방식의 한계였는데 요즘은 그냥 셈 장비, 템 장비라고요. 전자를 방출을 시켜서 그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장까지 얻어내는 그런 연구개발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어, 전기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MSN 접합에서 공핍층 내부에 0이 아닌 전기장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좀 눈치가 있는 학생은 여기가 피크 값이구나. 제일 큰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겠구나.
라고 이해될 겁니다. 자,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해석에서 로에서 전기장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 포화성의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인 포텐셜을 찾으러 갑시다. 여기에 그둘 사이의 관계식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전기장입니다. 네, 여기가 x 이퀄 0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여기를 x 이퀄 뭐 거리 d라고 합시다. 여기는 전압이 높겠죠. 하이. 쪽은 낮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고 이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전기장도 같은 방향이니까 양의 값입니다. 자, 이럴 때 전압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전기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전기장이 생깁니다. 이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압이라고 했는데요. 전압이라는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뭔가 에너지를 가해서 이 둘을 이렇게 멀리 만든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되어서 다시 붙을 겁니다. 다시 붙는다는 건 내가 에너지를 줘서 떨어뜨렸으니 다시 붙는 힘이 생기죠. 이 붙는다는 게 전기적인 압력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물건이 하나 있고 여기 다른 물건이 있는데 서로 붙인다고 하면 압력을 왼쪽, 오른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 두 개의 택배 박스를 막 붙이겠죠. 그럼 그냥 밖에서 막 압력이 들어온다고 표현하잖아요. 전기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할 땐 입자가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압력이 가해져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 내가 전압을 줘서 에너지를 줘서 둘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시킨 에너지의 결과물이 전기적인 압력입니다. 그래서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전압은 결국은 전압을 내가 인가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리시키는 거고 그 내부에 자연스럽게 전기장을 형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물리 현상입니다. 전압의 차이를 줬더니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더라. 이거죠. 높은 전압, 낮은 전압,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인 도구를 들고 와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이 상황을. 자, 그러면 전압의 차이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빼는 게 전압의 차이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전압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 항상 전압의 파이널 밸류에서 전압의 이니셜 초기 값을 빼는 걸 델타 값 변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제가 그린 그림에서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입니다. 이게 파이널이고 이게 이니셜입니다. 그럼 이게 파이널입니다. 이게 이니셜이고 고로 델타 V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V로에서 V 하이를 빼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전기장의 컨셉은 단위가 볼트 퍼 센티미터죠. 단위 길이당 전압차를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개념이 어디 있지? x 이퀄 0에서 x 이퀄 d잖아요. 그러면 거리 x의 변화량은 x의 파이널에서 x의 이니셜을 빼면 되니 파이널은 d 시작은 0, d는 뭐 0보다 크겠죠. d입니다, d.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전기장은 결국은 전압의 변화를 거리로 나눈 컨셉이죠. 단위 길이당 전압차니까 이거예요. 근데 델타 X는 D라고 했고 델타 V는 VL 빼기 VH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2볼트고 이게 1볼트니까 VL이 VH보다 값이 작아요. 근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음수입니다. 거리는 양수죠. 그럼 이거 오른쪽은 0보다 작아요. 여기 전기장은 잠깐만 위에서 밑으로 방향이 X 방향이잖아. 양수잖아요. 안 맞죠? 그럼 뭐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죠. 이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마이너스 델타 V, 델타 X입니다. 이 변화를 아주 작게 만들면 미소한 변화와 미소한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엽니다. 이런 다음에 요만큼을 왼쪽으로 넘길게요.
요거를 다시 왼쪽으로 들고 쓰면 dv는 마이너스 전기장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촉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이니까 튀어나와서 임의의 변수 위에다가 v라고 쓰고 여기 시작점 0이라고 하면 좌변은 전압 v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전기장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v가 x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에 변수 x를 쓰면 요 x랑 헷갈리니까 이걸 다시 하고 해도 원래 일렉트릭 필드도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 x 대신에 양의 x 프라임으로 써. 근데 이 프라임이 또 미분한 기억을 해서 헷갈리니까 네. 전압은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에 뭐라고 할까요? k, dk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건 저자가 쓰려고 했던 요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 안 해주는데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어, 지금 일렉트로스태틱스 해석을 하고 있고 차지 덴서티에서 전기장이 오고 그다음 전압인데 요 관계식은 아래에 있는 이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 둘 사이 관계에서 이끌어낸 전기장식이 있으니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1차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2x 더하기 4. 이거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넣고 앞에 마이너스만 잘 붙여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죠. 적분을 하면 뭐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고로 얘는 위로 엎어진 포물선 곡선의 모양일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마 그래프에 반영이 될 텐데 그림을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x 이퀄 0과 x 이퀄 w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엎어진 모양으로 이 커브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포텐셜은 그럼 여기는 이 바운더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인데 이게 이제 MSN 접합에서 고유한 포텐셜 장벽, 샤키 베리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MS 컨택에서 그 빌트인 되어는 전압 차이 있다 했죠. 요 부분.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끝에 지점과 요 플랫한 컨덕션 밴드 요 사이에 에너지 갭인데 요게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생겼죠. 왜 생겼냐면 전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QBVI로 여기는 표현된 이유가 단위가 얘는 전자의 에너지라서 VBI만한 볼트거든요. 앞에 단위 전하량을 곱해야 에너지 단위인 일렉트론 볼트가 돼서 Q가 들어간 거고 뒤에서는 지금 우린 볼트만 보기 때문에 얘는 Q 빼고 VBI만 썼습니다. 뭐 시작점을 0으로 잡았으면 아마 커브를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럼 X 이퀄 W인 지점에서 전압값은 플러스 VBI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왜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았느냐? X 이퀄 W일 때 전압의 값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이 적분을 해서 나오는 수식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욕심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전압이라는 건 항상 강조하지만 전압은 전압차입니다. 이 세상에 1볼트라는 컨셉은 여기 1볼트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가 0볼트이기 때문에 1볼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하세요. 절대값으로 여기는 항상 1볼트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압이라고 하지 말고 전압차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차 얘기하기 힘든 이게 전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포텐셜 분포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방금 본 슬라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전압을 미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부정적분 상수들이 막 붙을 테니 여기 x에 w를 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x에 다 w를 넣겠죠. x 자리에 w를 여기 다 대입을 하고 요 값은 0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에 0 넣었을 때는 여기에 0을 넣으면 요 값은 마이너스 VBI가 된다라고 하고 또 한번 식을 풀어주면 몰랐던 부정적 분수 아마 이 두 개 나올 거예요. 부정적 분수 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식입니다. 요 KS는 나는 저기 입실론 S로 쓰는데 얘는 KS로 썼습니다. 책 따라 표기 방법의 차이니까. 네. 오케이. 이런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얻어낼 수 있는 게 여기 슬라이드 제목에 있듯이 공핍층, 디플리티드단 레이어 또는 디플리션 레이어의 폭, 위스를 이 W 값을 드디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 중에 하나인 x 이퀄 0에 마이너스 VBR을 넣고 여기 0 넣고 요 전체 값은 마이너스 VBI 여기에 0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W는 하고 식만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W가 어디쯤 존재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컨셉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아, MSN 타입 접합에서 여기에 도너의 양을 얼마 주입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된다? 아, 공핍층의 폭이 결정되는구나입니다. 또 여기 VBI로 숨겨져 있지만 사실 이 안에도 ND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또 나옵니다. 도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MS 접합에서 공필층의 두께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구나입니다. 엄밀히는 넓혔다 좁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와이드, 네로 한 위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만 보면 도너의 양을 늘리면 네, 공필층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MSN 1번 접합하고 MSN 2번 접합인데 얘는 도핑을 10에 16승하고 얘는 뭐 10에 18승 했다. 100배 차이죠. 그러면 공핍층은 아마 이거 루트가 있어서 10분의 1, 10배 차이 날 겁니다. 누가 더 공핍층이 넓은가요? 라고 물으면 얘겠죠? 연하게 도핑된 쪽이 이 값이 연할수록 공핍층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케이스 1번, 2번, 이 MSN과 MSN2랑 비교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핍층을 연하게, 도핑을 연하게 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만들어지고 그 말인즉슨 전기장도 더 광범위한 범위에 펼쳐질 거고 포텐셜의 변화도 이렇게 더 넓게 변하겠구나를 확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핑을 줄이면 여기까지만 공필층이 생길 거고 전기장도 이렇게 생기고 공필층도 이렇게 생기나? 고민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뒤에 있는 공필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를 했고요. 잠깐만 한 3분만 브레이크 하고요. 여기 아까 어디 갔냐? 여기입니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또 샤크베리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분만 있다 합시다. 네. 잠깐 브레이크를 했고, 자,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 얘기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주는 영향인데, 어디에 주는 영향이면 샤키베리아 하이트에 주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탈과 N타입 반도체를 붙였고, 요런 워크 펑션이면 샤키베리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EF가 하나로 평형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메탈에서 반도체 쳐다볼 때 보이는 에너지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만 메탈에 있는 전자가 반도체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디 갔냐? 요거. 샤키베리 하이트 파이 B, N형이랑 붙어서 파이 BN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난번에 뭐 이걸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메탈이 가지는 이람수에서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를 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카이를 여기다가 그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얘를 여기 x 이퀄 0인 지점 여기서 그리면 요만큼이 카이 실리콘이죠. 보면 여기 이 레벨에서 이 레벨까지 중에 이만큼이 파이엠이고 요만큼이 카이니까 나머지 요만큼이 샤키베리 아이트가 됩니다. 저거는 이해를 했을 테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아이디얼하다라고 표현했으니 아마 그 반대말인 난 아이디얼한 다른 말로 리얼이죠. 리얼한 MS 컨택에는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그 일이 뭔지를 저기 우측에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높은 수준의 덴서티 밀도를 가진 뭐냐면 이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아주 높은 밀도로 있나 봐요. 어디에 있냐면 밴드갭. 네, 여기서부터 이상할. 밴드갭 안에는 원래 전자가 들어가서 존재할 수 없지 않나요? 요 부분만 살펴보고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원래 없잖아요. 밑에 쫙 있고 없다가 여기서부터 또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밴드 사이에 갭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냐면 MS 인터페이스죠. 즉 x 이퀄 0인 지점에 여기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꽤 높은 밀도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리콘만 놓고 볼 때는 이 내부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는 걸 우리는 트랩 사이트라고 했죠. 그 우리 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의 센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건 실리콘 결정 재료가 실리콘과 실리콘이 만날 때 퍼펙트한 결합을 하지 못하고 일부 결함, 영어로 디펙이 생기기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알루미늄이나 골드와 같은 금속 물질들이 실리콘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런 트랩 사이트를 만들어서 리커미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 역할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탈과 반도체가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거는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물리적인 결합을 이해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악수하잖아요. 이거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손 잡은 다음에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화염 방사기를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을 가해서 손을 붙여버리면 그거는 물리 결합이 아니에요. 화학 결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MS 컨택은 반도체라는 소재 위에 메탈을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물리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속이 가지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하고요. 반도체가 가지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이게 서로 같을 리가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이종 접합이죠. 이 반대말이 순종 접합이겠죠. 같은 종류의 접합, 다른 종류의 접합. 이종 접합이다 보니 이 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만의 성질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분명히 결합을 어떤 메탈 물질하고 실리콘이 결합을 할 때 이 메탈의 덩치가 서로 다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실리콘 좀 작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결합하고 얘도 결합하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불완전한 상태가 생기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서 앉아서 결합을 완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접합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내부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메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다시 말해서 메탈 쪽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이게 선 하나 그었죠. 아래쪽은 닫혀 있고 위는 MT입니다. 비어 있죠. 아무것도 안 그렸죠. 반대쪽 쪽은 EC, EV 그리고 네, 뭐 N형이니까 EF 그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둘의 이람수가 차이가 나니까 밴딩이 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고 오케이 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여기입니다. X 이퀄 0인 접합면 MS 인터페이스에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입니다. 원자 간의 결합의 이런 불완전성, 이런 부분들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란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란 MS 컨택이면 요런데 에너지 스테이트, 노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란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불완전한 결합들이 막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전자는 들어가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은 순 뻥입니다. 뻥. 이런 접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인터페이스를 I라고 쓸게요. 오히려 MIS 접합이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I를 생략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MS 접합은 사실은 MIS 접합, 인터페이스까지 감안해야 되고 이 얘기들을 학자들이 풀어봤더니 이런 결론입니다. 야,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인터페이스하고 결국 이것도 원 시스템이니까
페르미 레벨도 딱 하나 존재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인데 그 결과 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여기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페르미 레벨보다 낮으니 전자가 채워져 있어. 이 위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empty, 비워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은 filled,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MIS 접합을 완성했다. 그러다 보니 야, 우리가 방금 공부한 MS 접합에서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샤크 배리어 위치만 알면 페르미 레벨 딱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파이 M 카이 샤크 베리 하이트 페르미 레벨 위치 이게 서로 이렇게 삼자가 다 결합을 해서 결정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떡하니 인터페이스 트랩 얘기가 나와요. 예, 예, 예. 그럼 어디에 또 관여하는 인터페이스 트랩이 바로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나도 좀 간섭하자입니다. 페르미 레벨의 컨셉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스테이트죠. 결국은 여기 밑에 에너지가 이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얼마나 여기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느냐가 여기 이 페르미 레벨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인터페이스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리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을 막 했더니 결론이 이겁니다. 야, 그렇게 계면에서 MS 인터페이스에서 그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꽤 높이 존재하다 보니 이 동사에다가 3인칭 단수 붙인 겁니다. 핀 하고 있대요. 꽂고 있대요.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죠. 그 머리 핀으로 머리 고정하듯이. 이 핀이 뭘 고정하냐? 목적어 나옵니다. 이 페르미 레벨. 페르미 레벨을 고정시킨대요. 맞죠? 여기에 전자가 이 인터페이스 레벨 전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페르미 레벨의 위치에 영향을 주니까요. 근데 그 결과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고정시킨대요. 컨덕션 밴드 하단으로부터 요 정도 에너지 값. 자, 이거를 낙산걸 치우면 여기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0.4에서 0.9. 그러니까 요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요 에너지 영역 안에 페르미 레벨이 딱 들어오도록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allowed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간섭을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IM, 그다음에 이 N형 반도체 도핑 농도, 뭐 그다음 전자 진화도 이런 거에 의해서 EF 위치가 정해져요. MS 시스템에서.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MIS 접합이기 때문에 이놈에 의해서 페르미 레벨이 정해지는데 결론은 요거다. 아, 페르미 레벨은 항상 위에 꼭지에서부터 0.4만큼 내려오고 0.9까지 내려온 요 에너지 영역 안에 어딘가에 에너지 EF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서 MS 컨택을 만들고 뭔가를 측정한 다음에 EF 레벨이 아마도 이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실험하고 이론하고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실험을 뭘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MS 접합이 아니었던 거죠. MIS 접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얘기들에 대해서 결과 이 부분만 일단 학부 학생들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얼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근데 실제로 아마 아이디어란 MS 컨택을 만들면 페르미 레벨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보통 설계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를 한 거네라고 하고 이제 공부를 막 썰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하다라고 했을 때 실리콘 위에 얹어진 메탈, 샤키 베리어 파이 BN의 그 값,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다양한 메탈을 놓고 이 메탈이 가진 고유한 이함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은 도핑을 해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P타입까지 쓴 겁니다. MSN 접합이 아니라 MSP 접합까지 다 테이블에 넣은 건데 경향을 한번 보세요. 내가 MS 접합을 만들 때 타이타늄 쓰다가 텅스텐으로 바꿔요. 이람수가 커져요. 그러면 샤키 베리 하이트도 커져요. 몰리브덴을 쓰면 파이 쓰는 거 대신 더 커지죠. 더 커져요. 샤키 베리 하이트도. 그래서 메탈의 이람수를 증가시키면 샤키 베리 하이트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뭐 딱 잘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이 값들을 보면 0.44에서
0.73까지 늘고 MSP 접합에서도 그 반대니까 샤키베리 하이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뭐저 요겁니다. 지금 타이타늄, 니켈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향후 뭐 D램만 해도 워드라인은 텅스텐 쓰고 있고 낸드 쪽은 아마 앞으로 몰리브덴으로 갈 겁니다. 이 몰리브덴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 자원, 무기화 뭐 이런 얘기들하고 연계돼서 엔지니어들이 이걸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정말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뭐 이런 일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쨌건 기술적인 얘기만 하자면 메탈을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샤키베리 하이트 값이 바뀌는구나. 그 경향성은 얘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본 게 메탈 온 실리콘이죠. 돌아가 볼게요. 메탈 온 실리콘이에요. MS 접합 공부하니까. 지금 여기는 뭐지? 이거는 뭐예요? 라는 건데요. 이 실리사이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TI하고 메탈인데 뒤에 실리콘이죠. 이런 거예요. M하고 메탈하고 실리콘을 일정 비율을 가지고 여기를 X라고 여기 Y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일정한 뭐 M2 실리콘 4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뭐 3일 수도 있고 그건 물질 따라 다른데 보면 타이타니움이라는 메탈하고 실리콘하고 붙였더니 타이실리콘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게 코발트라는 이것도 많이 써요 지금 반도체 칩에 코발트하고 실리콘도 붙여놨어요. 이거는요 아까 그 좀 잔인하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악수할 때 손을 붙인 겁니다. 이거 화학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완전 다른 물질입니다. 나는 분명히 메탈과 반도체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접합면은요 완전히 다른 MSI, XY 이렇게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유발해서 M과 S를 전혀 다른 물질로 바꾼 겁니다. 그럴 때 이 레이어를 실리사이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MS 접합 공부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해요? 실제 실리콘 반도체 위에 메탈을 증착한 다음에요. 열을 가해서 이런 거 이제 어닐링 공정이라고 합니다. 열을 가해서요. 요 표면을 실리사이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실리사이데이션 공정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리사이드를 만들면 뭐가 좋은데요? 첫째는 저항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미리는 접촉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메탈하고 반도체가 접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뒤로 뻗어내 보면 이렇게 뭐 메탈이고 실리콘도 웨이퍼 이렇게 큰데 그중에 다이 하나에 실리콘 면적하고 만나는 거겠죠. 결국 메탈과 반도체가 접촉하는 저항, 보통 로 서브 C로 쓰는데 요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좋은 게 오늘 배웠던 페르미 레벨 핀 된다 했죠. 이제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어디 갔냐? 이 설명. 네가 공부하는 MS는 사실은 MIS 접합이었다.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거 좀 해결 안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요 계면을 열을 가해서 녹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리사이드를 만들어주면 해결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실리사이드하고 실리콘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공부한 메탈 세미 실리콘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EF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고, 계면의 트랩, 에너지 스테이트가 말한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개수를 좀 몇 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아이디얼한 MS 컨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든요. 그래서 메탈을 실리콘 위에 이 디파짓 한다라는 게 은행은 이제 돈을 예금한다, 예치한다라는 뜻인데
반도체에서 이제 증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리콘 레이어 위에 이렇게 메탈 물질을 증착을 합니다. 이 증착하는 것도 뭐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뭐 어타믹 레이어 데포지션, 뭐 요게 하위 개념이고 얘랑 얘는 정상반대고 CVD 안에 또 뭔가를 때려서 뭐 만드는 스퍼터 방식도 있고 또 이제 저압을 한 로 프레셔 CVD 방식도 있고 네, 뭐 너무 많아요. 하여튼 네, 이거는 나중에 반도체 공정 수업 시간에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위에 메탈을 증착을 하게 된 다음에 더멀 어닐링 스텝, 이 내가 말한 거죠. 둘을 녹이는 열을 가합니다. 이걸 인가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실리사이드 실리콘 컨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MS 컨택 아니에요. M 뭐랄까 실리사이드 다 쓰기 어렵다. 실리사이드 실리콘 이런 접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MS 컨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는 뭐 메탈 실리사이드 실리콘 이런 접합이라 표현해야 되지만 그냥 실리사이드 실리콘까지도 다 내포하는 의미로 큰 컨셉의 MS 컨택이다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부한 MS 컨택하고 M 인터페이스하고 반도체하고 M하고 실리사이드하고 반도체하고 이거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MS 컨택이라고 할 거고 그 안에서 공부할 때 아이디얼하냐 아니면 리얼하냐 리얼일 때 이런 컨셉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막 열심히 떠드는데 결국은 얼마 나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머물렀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해야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반도체와 세미컨덕터 사이에 전류전압 특성 관계입니다. 그 말은 DC 특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MS 접합에 이쪽을 접지하고 이쪽에 뭐 1볼트를 인가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류가 가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이 전류는 내가 인가한 전압을 이제 어플라이드 볼티지라고 해서 V sub A라고 쓰면 이 I는 내가 인간 전압과 어떤 함수 관계입니까? 이걸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요건 이제 DC 전압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이 볼티지면 전압이 일정한 상수값인 그런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커런트 값을 측정을 하면 일정한 단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입니다. 내가 여기 1볼트 주면 여기 뭐 1mA 나오더라. 만약에 내가 0.5V 줬다? 그럼 전류는 뭐 0.2mA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이 다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간 전압을 다양하게 놓죠. 0V부터 이렇게 여러 개를 주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나오겠죠. 깼을 때 이 직선이 나올까? 이러면 아마 오미 컨택일 거예요. 근데 아마 샤키 다이오드 컨택이었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 관계식을 푼 게 얘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마 I는 일정한 전류값의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가한 전압을 나누기 또 나옵니다. 그 유명한 KT 오버 Q, 더블 볼티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빼기 1을 하고 가로를 전체를 닫아서 곱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 관계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요런 방정식을 다이오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류가 내가 인가한 전압에 따라 콸콸콸콸콸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로는 안 흐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이케이션을 VA에 음의 값을 넣으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쓰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 돼요. 이 뒤에 있는 빼기 1보다 훨씬 작아서 얘 지우면 i는 i not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말은 i not 값 자체가 뭐 1 나노 암페어 수준이면 이렇게 흐르긴 흘러요. 근데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리면 안 흐르고 그래서 벌떡 이렇게 그냥 전류 흘려요. 요 갭, 요 전압차도 굉장히 좁히면 아이디얼하게는 안 흐르다가 흐릅니다. 이런 커브가 나오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류를 잘 흘리고 반대는 안 흘려요. 근데 이걸 까보면 실제 이런 모양일 거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라, 이거 흐르네? 흐르긴 흘러요. 아주 미세하게 흘러요. 그다음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벌떡하고 흘러야 되는데 왜 이래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 특정 전압에서 그냥 전류가 무한대로 가고 그전에는 거의 안 흐르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뿐인 거지 실제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도 전류 흐르고요. 순방향일 때도 전류 흐릅니다. 그럼 전류 안 흐르는 지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평형일 때요. 0,0인 지점. 전압 안 주면 전류 안 흐릅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에너지를 안 쓰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 인생을 위해 노력을 해야 뭐가 변화하지. 가만히 있는데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렉처 노트 번호 12번부터 표기된 MS 컨택, 특히 MS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식을 디테일하게 유도해가는 그 복잡한 과정을 해서 마지막에 오늘 보여줬던 요 식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